저는 이번 네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젊어서는 사나웠는데 팔자가 말년에 피는 사람도 있나요, 선생님? 말년에 젊어서는 사나운데 있죠. 우리가 왜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이라고 하잖아요. 초년운은 진짜 그잖아요. 진짜 죽을 고비 몇 번을 넘기고 운이 진짜 더럽게 없었는데 저는 평생이 운을 다 썼나 봐야 할 정도로 없다라는 사람도 있잖아. 없는데 중년부터 시작해서 말년에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는 사람들도 있죠. 뭐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업을 젊었을 때부터 그전에 1년, 2년, 5년을 제가 만약에 구술하고 살았어요. 방생을 하고 살았어요. 시키는 거 다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말고 너의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을 보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네 지금 당장을 보고 일을 하지만 당장을 보지 말고 그리고 너의 자식들을 봐라. 어차피 이게 무속적인 거잖아. 그러다 보면 내 업을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갈고 닦고 오고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소멸시키고 하는 분들은 그리고 말년도 좋고 그리고 자식을 어떤 해에 낳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 덕을 보면서 풀려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베풀고 살았냐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나중에 말년에 진짜 내 수십억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만 한 달에 10,000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도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젊었을 때 뭐 그냥 요만큼만 있어도 내 노후에 요만큼만 있어도 내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년에 아무리 네가 행복해도 말년에 니는 안 좋을 수 있으니 아껴 살아라. 엄마 아빠는 초년에는 좀 떨어지지만은 50대가 넘어 60대가 넘어가고 엄마는 70부터가 편해지겠다. 다 늙어서요. 다 늙어서 편해야 돼. 자식 손 안 발하려면 60, 70 넘어서 자식들한테 해달라 그러면은 저기 산속에 자식들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고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엄마 폐지 줍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요즘에 손님들 어른들 오시면은요 오히려 이 초년 중년운보다 말년운이 좋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냥 고생하고 살았는데 첫마디가 엄마 이제 좀 편해지겠다. 훔쳐놨던 게 뭐가 이게 터져서 그 덕에 살겠다. 있잖아 뭐 요만한 땅이었는데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이게 잘 돼서 뭐 된다라든지. 예전에는 전화 상담이 코로나 때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갑자기 방문이 많이 늘어졌어요. 이제 전화에 방문이 당연히 가야죠. 많아요. 날도 좋아져서 그런가? 뭐 방문 오면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얼굴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엄마는 참 말년이 좋겠다. 나중에 10년 뒤에도 저는 무당을 하고 있을 테니 엄마 나중에 10년 뒤에도 잘 되고 있으면 연락을 주라. 난 막 그런 얘기도 하거든. 몇 년 후에도 저는 무당 계속 하고 있을 테니 진짜 몇 년 뒤에 네가 잘 됐으면 연락을 한번 해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번호도 안 바뀔 테니 연락을 해라.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들어왔을 때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근데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데도 얼굴이 점점 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또 주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주름에서도 편안함이 보여요. 선생님 그런 분들이 그럼 공을 많이 들이나요? 그럼요. 그리고 그냥 얼굴 딱 들어왔을 때 여자든 남자든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얼굴에 그냥 우리가 그런 표현이잖아. 부처님이 보인다는 표현 쓰죠. 뭐 어떤 말인지 알죠? 옛날에 어른들이 기 보면은 부처님 기다. 막 돈 들어올 기다. 자비라고 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다 개탈하고 있잖아요. 그런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고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있어. 그렇죠. 그냥 얼굴을 보고 느끼시. 네, 근데 가끔 참 쟤는 그냥 이게 간사인가 느낌이 그냥 느껴. 입술 모양이 저래서 쟤는 참 남자복이었구나. 쟤는 눈꼬리가 저래서 그렇겠구나. 그냥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 저는 성형을 권하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조금만 뭔가 변형을 주면 좋아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조금만 이게 손만 대면 달라지겠다가 있어. 그렇게 진짜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뭔가를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술이니까 하는 분들도 있겠지. 나 여기 쫙 당기고 싶어. 자꾸 여기 쳐져.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년은 좋은 사람에게 선생님 이제 신점 보시니까 느껴지는 어떤 완전 무당의 시선에서 거기에 해당되나 저도 한번. 말년운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무속적인 시점에서 볼 때는 조상기운이 제일 중요하고 산소자리도 진짜 중요하고 산소자리가 안 좋으면 당명하는 사람을 진짜 받고 자식을 둘을 보냈다니까요. 한 달 사이로? 아니다, 일주일 상관이었나 그때?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산소 잘못 쓰면서 자식을 잡아가고 막내아들 하나 남아가고 그때 80 먹은 할아버지가 데리고 쫓아왔었지. 그래서 산소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산소자리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산소자리에 살을 제대로 맞으면 죽어요. 아무리 이
자손의 사주가 좋아도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는 촌부가 되죠.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상 기운, 산소 기운 이런 거를 따지는 이유가 그런 거지. 자손의 사주 꺾어먹고 단명하게 만들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고 좋은 머리 하나도 못 써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산소짜리나 조상 기운 때문에. 근데 나도 무당이 되기 전에 그런 걸 몰랐죠.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있어, 실제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직성은 강한데 무당이 돼야 되려는 아니야, 원래. 근데 산소 명당을 여기다가 씀으로 해서 그 자리가 신이 나오게 하는 무당, 저기 산소짜리야. 그러니까 자손 하나를 누가 무당이 되게끔 하는 산소짜리가 있다니까요. 그런 자리에다가 산소를 쓰면 무당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일반인 시점에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보면 산소 이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신은 뻗었는데 아... 이미 그 자리에다가 이제 산소를 썼어. 씀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이 신이 발동이 돼버렸어. 이미 온 신을 산소 이장한다고 이 신이 그 산소 따라서 갈까요? 안 가요. 한번 뻗어 내려온 신은 안 가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뭐 사주팔자가 안 좋아요. 근데 조상의 기운으로 말년운이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산소짜리 하나 잘 써서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 자체가 안 좋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주팔자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그냥 그지로 살아가야 되는 애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쳐.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게 제일 맞는 팔자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이 조상의 기운이나 이런 덕을 봐서 무탈이 살아간다? 그거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런 공덕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돛 닦고 사는 스님 못지않게 고단하긴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 사람이 만일에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나는 정말 돛 닦고 살게요 하고 산으로 들어가면 그 삶 자체도 고행이 되겠지만 인간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덜 치이면서 살긴 살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속세에 묻혀서 예를 들어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은 그렇게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내 사주팔자를 많이 닦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닦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뭐야? 정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살던가. 일반 세상에 살 거면 일반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건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 정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살던가 그걸로다가 이제 기쁨을 얻으면서 사시던가. 그렇게 사시는 것도 싫고 산에 가서 사는 것도 난 싫다. 그냥 평범하게만 살면 좋겠다 하면 이런 말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조상바람에 어떤 산소바람 또 신바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하면서 사는 게 좋고. 근데 요즘 산소 막 이장하라고 이제 공동묘지 없애고 아니면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딘지 찾을 수도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묵묘된 거 막.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산소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받죠.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묘는 뭐 산소가 어디 가서 있는지 막 찾을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구판 버리잖아요, 진짜. 왜냐면 굿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집안의 핏줄 따라 본향 따라 사돈의 팔촌까지도 들어오는 게 구판이잖아, 영신들이. 그러면 그 분들의 산소가 묵묘가 됐어도 그 혼신은 남아있거든요, 혼은? 그러면 혼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혼 따라 들어오면 그 산소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이날 이 정성으로다가 저기 하늘길로 오르시라고 길을 닦아드리거나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말년운이 좋다는 사람들은 튀어나와가지고 이마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귓볼이 크고 살집이 있는 분들, 이 콧볼에 살이 좀 붙어가지고 콧볼만 똑바르게 쓰신 분들이 말년운이 좋으세요.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거나 묘소가 깨끗하게 자기네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잘하면 항상 말년운은 좋은 것 같아요. 조상을 무시하고서는 힘들어, 인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말년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년운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마가 볼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마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그리고 귓볼이 크고 귓볼에 살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코가 낮아도 이 콧볼에 살이 좀 붙어가지고 콧볼만 똑바르게 쓰신 분들이 말년운이 좋으세요. 관상적으로는 그런 특징이 있고,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걸을 때 이렇게 씩씩하게 일자로 걷는 사람들. 남자들이 팔자 걸음이 많잖아요. 근데 걸을 때 씩씩하게 걷고 일자 걸음으로 걷는 분들이 좋으세요. 말년운들이. 그러니까 걸음 자체에도 좀 기운이 있는 사람이 네, 있을까요?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죠. 걸음에. 뒤태가 달라요. 그분들은. 걸을 때. 근데 남자분들 팔자 걸음 많이 걷잖아요. 팔자 걸음 걷는 분들 안 좋아요. 새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앞니빨이 벌어져 있는 분들은 교정하시는 게 좋아요. 꼭 교정하세요. 그게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앞니빨이 돈을 무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벌어져 있으면은 그분들은 꼭 교정해가지고서는 자기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벌면 뭐예요? 2억 나가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는 돈보다 모아지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좀 관상적인 부분이 좀 클까요? 아니면 좀 사주 부분이 좀 클까요? 차주 부분도 커요. 띠로 얘기하자면은 소띠들도 3월생 소띠가 좋아요. 3월생 띠. 그리고 개띠는 9월생. 말띠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세요. 말띠 사주가. 근데 11월, 10월 달에 태어난 말들은 괜찮아요. 삶이. 힘든 일보다 쉽게 갈 수 있는 사주예요. 말띠. 그리고 뱀띠는 봄에 태어나신 분들. 3, 4월. 뱀띠들은 그때가 좋아요. 도골났을 때는 9월달, 8월달이 도골났을 때인데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사주가 세요. 그리고 범띠는 11월 달에 태어난 분들이 사주가 세요. 이혼수가 있거나 사업적으로 힘들어요. 돈도 안 벌리고. 그리고 쥐띠들은 사업 운이 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장사주를 안 태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씩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형국인 사주죠. 쥐띠들은. 그렇다면 이제 손님분들 중에서도 이제 말년이 좋은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인상이 덕이 쌓아진 인상이 있어요. 그럼 점쟁이들만 볼 수 있잖아.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막 싸납게, 남들 눈에는 싸납게 생기고, 저 사람 복 없어 보여. 생긴 거는 돈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 부자야. 이거는 점쟁이들만 아는 거잖아. 말년에 있어서 덕을 쌓는 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말년운들이 좋은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잘 지내거나 묘소가 깨끗하게 자기네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말년운이 조상한테 잘하면 항상 말년운은 좋은 것 같아요. 조상을 무시하고서는 내 멋대로 살다가 젊었을 땐 돈 많아. 근데 나중에는 다 까먹어. 아니면 자손이 해먹거나. 조상을 대우하지 않고 자기 뿌리를 모르면 그거는 힘들어, 인생이. 초반에만 잘 나갔다 뿐이지. 이거 뭐 차례 지내고 이렇게 산소 찾아 성묘 가는 것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당연하죠. 무당집에 와가지고서는 왜 구태? 그거 다 조상 덕 보려고서는 조상 풀고 옷 해주고 먹여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 말년에 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뭐 여러분한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조상들을 잘 섬겨야지 본인들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음성 예린당 방울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이 말년에 네, 인생 피는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네. 사람은 누구나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초년에 고생하신 분들이 말년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년에 인생이 피는 그런 여자분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 네, 그리고 활동적인 분, 그리고 말년에는 스쳐가는 인연이 초년, 중년에 많았다면 말년에는 기인의 도움으로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상으로 봤을 적에는 쉽게 설명하면 미음코가 복코예요. 코 볼이 좀 넓게 퍼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을 적에는 코 안이 안 보이는 관상이 좋고 이마가 좀 넓은 관상이 좋고 뭐랄까 얼굴이 좀 통통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안 예쁜 얘기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기운이 괜찮아요. 사람은 초년, 중년, 말년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말년에 사람은 저는 좋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말년이 좋아야지 힘도 없는데 그동안 초년, 중년에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저는 말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향을 말씀해 주실 때 네. 자존심이 세다 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존심이 세다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은 덧불어서 욕심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를 해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사람은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햇볕이 뜰 때가 있어요. 밝은 기운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 강한 분이 그리고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심성이 약하면 못 삽니다. 네, 맺고 끊음이 정확히 하셔야지 잘 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관상적인 부분에서 네, 코도 또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코 구멍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샌다고 해서 네, 코 구멍이 좀 안 보여야지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다 성형수술해서 높이 올리는데 콧대가 높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요즘 여성분들이 코 성형도 많이 하시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코가 네,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니네요. 네. 관상으로 봤을 때는 좋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또 이마 네, 이마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마는 좀 정확히 완전히 까고 다니는 게 좋은 건가요? 사람마다 틀리는데요. 이마가 넓은 사람이 마음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네. 말년에 좀 인생이 변했던 사례들도 있나요? 그럼요. 이제 초년에 너무 일찍, 그러니까 사주가 굉장히 힘든 사주였어요. 근데 저희처럼은 아니고 이런 끼는 있는 사주였는데 20대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20대 때 결혼을 하면 이별을 하든지 이혼수가 분명히 있는 사주였는데 그렇게 해서 남자를 3명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종당에는 다 못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단 인간이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연애는 하세요. 하지만 같이 살지는 마세요. 근데 그 이모가 제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실패하고 네. 결혼 안 함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말년이 폈네요. 그쵸. 사주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남자복이 없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 그런 분들은 같이 살 사람이 없어요. 내 사주에 없는데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외로워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산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말년이 본인이 안 좋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데 누구나 다 인간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힘든 때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잘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말년에 사주를 정확히 봐야 좋은데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큰 건 아니어도 이제 비방이라든지 부적을 해서 인생의 길잡이가 돼서 길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준다? 그렇죠. 약간 이런 걸까요? 네. 네, 누구나 인생은 다 힘든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존심과 용기를 가지시고 개묘년에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